있습니다. 박나영님, 아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 계신 분입니다. 박나영님 박수 보내주세요. 자,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한국 창세 노광회장님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일정단체 등록과 이를 기념하는 사서적 출간에 대한 말씀과 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사 및 한국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코로나로다가 2년여 동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 행사를 한다 그럴 때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였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강행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 한궁을 이제 창시해서 지금까지 16년이 됐는데 지금 이번 행사는 제가 주도해서 하는 행사는 이번 행사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제가 한궁이 16년 동안 한궁 창시자로서 제 뜻을 펼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만 제 의지 하나로 끌고 온 부분도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한궁협회 지도자분들, 지역협회 회장님들도 계셨고 저희가 또 그 일 말고도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보면 전통생활체육 한궁이라고 말합니다. 11만 원인가? 전통생활체육 한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저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생활체육이란 역사가 한 2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으로 넘어갔고, 그다음 우리나라 생활체육도 지금들 제가 개념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왜 전통을 넣느냐? 우리나라 스포츠, 우리나라의 정신, 나 너무 길게 했나? 우리나라의 몇 생각을 분이나 했어? 담아놓겠다는 몇 분이나 생각을 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스포츠를 만들겠다고 뜻을 세웠기 때문에 감히 전통생활체육이라고 말을 붙였고 지금은 20분 했나? 인터넷 쳐보면 전통생활체육 한궁으로 되어 있고요. 한궁 치면 위키백과에 다 나옵니다. 제 이름도 위키백과에 나오고요. 이제는 한궁이라는 이름이 그다음에 이제 이 특허나 용어나 먼저 모든 들어간 거지. 부분에서 이제 네네네. 순서가 어디다 내놔도 흠색 없는 종목으로 네네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축사. 오늘 이렇게 이게 먼저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분들은 회사를 휴가를 내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진짜 또 여기 울산에서 장애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차를 끌고 지금 올라오셨거든요. 또 서울에서도 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읽듯이 여기에 만거 전통생활체육 한궁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다. 감히 제가 말합니다.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전 세계로 펼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2002년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계 한궁 체인지 운동은 그동안 백그라운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궁을 만들면서 아까 우리 허도환 국장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생활체육이라는 개념 듣고 제가 공부를 해서 이 표를 제가 만든 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스포츠를 정리해서 아주 간단한 표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20대에서 가장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을 일반이라는 게 생활체육이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스포츠 소외계층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했던 16년 전만 해더라도 아무도 생활체육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노인체육으로 한다 그럴 때 미쳤냐 하는 사람들 참 많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저는 진정한 생활체육 종목 한국을 만들겠다. 아까 초기 그림에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신 80 넘은 할아버지 휠체어 타고 손자하고 자식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생활체육이라는 말에 화두를 하나 했던 거고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춘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저의 이론과 논리가 다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활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한궁 창시자로서 어떤 일을 해왔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 표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까 2다타를 했지. 한국세계연구소 그다음에 3IP라는 회사를 했고 그 금융위기 때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 아파트도 날리고 집 다 날리고 200만 원 쫓겨서 월세로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이 2006년도 시작했는데 그게 망한 게 2010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한공을 갖다가 하겠다는 일념으로 급성신경 쓰러져서 수술하는데 수술하면 2년 동안 요양생활하니까 그걸 제가 포기를 하고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포기하고 수술을 안 하고 스텐트로다 6개를 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이 나한테 살려놓은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한공을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을 가지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우리 아내가 가정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라. 살아만 있어라. 그런 말로 해서 한공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한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한공세계연구소를 무너진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창립했고 거기 보면 이제 저희가 특허를 재산권하고 5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허 만드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공은 특허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이렇게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표, 디자인 등록, 저작권 등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권 했는데 한공은 누구도 넘볼 수 없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공을 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공 교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한공 교본 만든 게 8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잎에 있는 그림들이 지난 저희가 15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한공 교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연구소에서 오래 있다가 스포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한체대나 뭐 경희대라든지 용인대를 다니지 않는데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한체대 대학원을 또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한체대에서 첫 편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9편까지 나와 있죠. 이제 제가 모르는 곳에서 지금 논문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한공을 우리가 시작할 때는 10평짜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그중에 2010년도 망하고 다시 사업할 때 그 안산대학교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10평짜리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이가 한공을 갖다 뜻을 세우려 보니까 협회도 세계한국협회를 사단법인을 먼저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그때 5년을 하니까 쫓겨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졸업을 해서. 근데 이제 조달청에 등록을 하니까 공장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는 엄청 비싸요. 근데 여기 내려서 보니까 이 땅을 부지를 제가 지금 있다고는 한국산빵이라서 제 몸에 앉아서 거기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해가지고 그때 집을 져가지고 대출 9천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중에 3천만 원 잔금을 치르고 6천만 원이 조금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그 6천만 원을 주고 땅을 계약을 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2004년도 계약을 해놓고 내년에다가 그 3년 2007년도에 우리 준공했거든요. 엄청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 땅을 건물을 진 이유는 뭐냐면 한공을 세개하는데 내 건물 이런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대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전시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청양의 이 한공 본부에서는 한국세계연구소, 세계항공협회, 대한항공협회, 대한장애인항공연맹, 한국지도자교육원 이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본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었어요. 우리 저 김도현 교수한테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모시기가 힘드니까 서울에서 할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정리하대요. 청양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 행사를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는 이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본부를 신축해서 이제 우리가 쉼터를 만들었고 일할 곳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도자 교육을 만들어서 심판 지도자 과정들을 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항공협회를 만들고 대한항공협회에서 각종 대회를 협회 우리 여기 지도자분들이 각 지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한국의 꿈이 있었거든요. 홍익인간을 중심으로 건강, 행복, 평화 이게 체인지 운동인데 체인지 운동을 국민 운동화 시키자. 그래서 이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웃 사랑 운동을 펼치자. 오늘 제가 책의 스케트를 보면은 한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체인지 운동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 체인지 운동 본부라고 해서 발대식 아까 한번 보셨죠.
그다음에 진흥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항공 포럼을 하겠다고 김동인 교수가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로 학문적으로 이제 국제 포럼으로 확장시키겠다, 시켜나가겠다. 저 또 이번에 또 겁없이 포럼 이름을 세계 항공 포럼이라고 좀 크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뜻은 일단 커야 돼요. 현실은 굳더라도 그렇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항공이 여태껏 15년 동안 해온 부분들이 우리가 학문적인 부분, 스포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놨다. 기반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항공 체인지 운동인데 앞으로 이 체인지 운동이 그냥 말로만 운동이 아니라 그 국민 기본 건강도 가정인사 실천 운동을 놓고 이 책이 최인지에 대한 책으로 다 구성되고 거기에 대한 실전 프로그램, 건강 집중, 몰입, 리더십, 인성 이런 것 프로그램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운동본보다 가본 어떻게 살 건데 강론의 새마을운동본보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강론에 대한 부분들 그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운동으로 바뀌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은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에 어르신들 대회를 1년에 400회 또 우리 직접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게가 70회, 80회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이옥희 대표한테 월급 주지 않으면서 그걸로다가 우리 협회를 만들어 가면서 지원해 가면서 항공대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1년에 400개 대회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해왔던 것을 보여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뜻을 이해해서 후원하고 후원 받은 걸 가지고 노인들, 장애인들, 다문화 또 해외에 있는 난민들 이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 체인지도 단순한 게 아니라 교육문화 지도자라는 자격증 과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항공을 보면은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책 하나 권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책에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있는 한국인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국의 인성을 스포츠 인성을 저희처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한 데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을 프로그램으로다가 가르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감히 말하건대 이 학문적으로는 더 앞으로 더 나가서 대학교의 항공학과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이나 심판 부분 책 한 권 한 권마다 나름대로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항공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들은 항공 체인지 사랑 실천 운동 세계화인데 저는 이 K스포츠 이 항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세계 생활체육분에서 최고의 생활체육을 만들겠다. 올림픽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생활체육 만들겠다. 전 세계 100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만들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에 종목을 내겠다. 이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체육복지는 여기 위원장도 계시지만 치매라든지 어린이들의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체육복지 이 스포츠의 목적이 건강하고 의료비 절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스포츠 목적에 매달하면 어르신들, 노인들,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열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체육복지에 대한 부분들 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혼자만의 말만 구호로만 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양성해 그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항공이 우리나라 스포츠는 대부분 일본에서 거진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수입국이에요. 아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 항공에 하듯이 한국은 스포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항공 자서전 쓰는 내용도 있지만은 한국의 스포츠 수출국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희가 한 뜻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체인동 운동 후원회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고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주야장창 얘기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항공의 이제 그 삶과 도전이라는 부분이 저는 항공을 통해서 제 인생을 통해서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부분들 제 스스로 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거에는 모든 것에 도전이 아닌 적이 없어요. 벽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 벽을 다 하나하나 허물어 가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저는 늘상 이렇게 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뭐가 있을 거야.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하나씩 넘거나 돌아가거나 해결해 나가면 거기에 희열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저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남이 뭐라고 하거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항공의 삶과 도전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배웠던 생각, 이 배웠던 거를 학창 시절에 내가 사회생활 했던 거, 이 모든 것이 이 항공 체인지 운동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은 학문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항공은 사랑이고 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랑 실천 운동을 여러분들과 우리 지회장님들과 또 여기 오셨던 많은 분들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정신으로 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